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10월 말 11월 이쯤 되면은 각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뭐 내년도 경제 전망도 내놓고 증시 전망도 내놓고 여러 가지 산업별 전망도 내놓고 뭐 기업별로 내놓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증시 전망 관련된 제가 보고서들을 쭉 보다가 좀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보게 돼가지고 내년도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증시 전망은 자꾸 틀릴까? 그리고 그 틀린 전망을 그러면 토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년도 증시 전망 얼마나 찾아보시나요? 어차피 뭐 그들이 얘기하는 거 다 틀리지 않냐, 뭐 이렇게 쓸데없이 그거 볼 필요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방향성 정도는 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꼼꼼하게 뭐 그들이 내년도 시장 3천 간다 하면 정말 3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주식 경제 관련된 방송을 지금 10년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매년 내년도 증시 전망을 이렇게 보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아쉽게 잘 맞지 않거나, 그리고 특히나 하락에 있어서 하방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버텨준다라는 게 좀 맞춰지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인지 알고 좀 그걸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 하방 쪽에서 틀리니까, 만약에 뭐 1900포인트가 2019년 하방일 것이다 그랬는데 막 1800까지 내려간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과연 왜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은 자꾸 틀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쭉 봤어요. 지금 자료화면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보통 내년에 코스피 밴드를 한 20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이 2100선 초반 등락을 보이니까 사실 지금 대비해서 내년도 시장도 뭔가 확연히 좋아질 것이다 라기보다는 지금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렇다고 어마무지한 상승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뻔하죠. 경기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를 바닥을 찍고 턴하긴 했지만 내년도에 정말 가시적인 실적이 확연히 좋아진다라고 전체 시장을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코스피 관련된 그 밴드 전망을 보면은 2001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을 제외하면 모두 상하단 전망치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하방, 그러니까 지수의 가장 하락했을 때 낮은 구간을 이탈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증권사가 예측한 코스피 하단보다 실제 코스피 지수가 더 내려가지 않은 경우가 8번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번 중에서 8번만 버텼고 오히려 그 제시한 하단보다 더 많이 내려간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간 전망이 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이유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겠어요. 근데 좀 들어볼까요?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연간 전망이 자꾸 틀리게 되는 건 센티먼트,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영향을 민감하게 많이 받기 때문에 하락할 때 더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었던 그런 하단보다 더 많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요. 시장과 애널리스트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애널리스트가 내년 시장 뭐 2400포인트 갑니다 하면은 이게 그 기대감에 미리 오른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그 당해년도에 가면은 이것보다 덜 오르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에요. 올해는 뭐가 있었을까요?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트위터에 무슨 얘기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물론 극단적인 경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일러.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 할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시장은 어쨌든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노출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기존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연간 전망 어차피 틀릴 건데 뭐하러 봐. 그러면 어차피 틀릴 건데 애널리스트들은 뭐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쓸까요? 사실 그 보고서 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예측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연간 전망이 틀리는 게 여기 너무 웃겼어. 글로벌한 현상이다. 이게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만 틀리는 게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1년 이후 코스피 전망치가 모두 안 맞다면 한국의 전략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이건 독일이건 충분한 수의 전망치가 있다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글로벌하게 틀리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리포트 통해서 풀었는데 그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어차피 연간 전망은 틀린다.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두 투자자에 대한 예시를 들어요. 다 외국 사람이에요. 먼저 이러한 틀리는 전망치를 역으로 이용한 투자자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켄 피셔라는 투자자와 리처드 번스타인이 그런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99년,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99년으로 먼저 가볼게요. 99년 켄 피셔에 관련된 예를 먼저 보면은 당시에 시장 컨센서스는 Y2K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대요. Y2K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그 노래 기억하시죠? 그 Y2K가 아니고요. 그때 밀레니얼로 막 넘어갔을 때 디지털화 그래서 0, 1 이런 거 이제 변경되면서 그때 뭔가 대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되게 많았었어요. 99년 막 지구 정말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 굉장히 관련된 우려가 많았지만 Y2K가 별일이 아닌 거다라는 게 확신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우려 없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세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켄 피셔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역이용을 하면서 강세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실제 결과도 수익률이 21%를 넘게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후에 리처드 번스타인을 필두로 한 메릴 린치의 계량 분석팀이 이 전망치를 역이용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폐기된 전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었어요. 이 전략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는 데는 이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과 애널리스트가 쌍방향으로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 앞서 말했던 선반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2020년에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예측이 틀리게 된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네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가 있겠느냐. 그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보면 내년 전망에 대한 올해 이제 시장 전망을 보면은 하단이 한 2000포인트 그리고 상단은 한 2400포인트 정도로 지금 코스피 밴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하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에서 한 1800까지 제시한 그런 증권사도 있다. 그런 전략가도 있다라면 하단은 1800까지 잡고 상단을 2400이 아니라 더 높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밴드 폭이 엄청 커져서 이걸 모두 커버리지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0부터 2400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 하단 밴드가 예상치보다 더 정말 심하게 빠지면 이건 시장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 센티멘트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수급이 꼬였다는 거죠. 수급이. 이 수급의 실타래만 풀리면 다시 시장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리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밴드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왜 2400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왜 2000선, 지금 2100선보다 더 아래를 이야기하는지 이 배경이 되는 논리들을 차근차근히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뉴스 기사나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볼 때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간다고 여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그 세부적인 논리를 드는 그 내용들이 호재와 악재를 나눠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날짜별로나 월별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 사실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잘 오르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주들만 잘 오르면 뭐 시장 전망 이런 거 뭐 볼 필요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도 파악을 해 두시고, 그래서 또 이거를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시장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좋다던데 하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 가지 뭐가 좋은지, 그리고 그래도 좋아도 그 안에서 뭐가 나쁜지, 그러니까 위기가 되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내년도 주식시장에서는 부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년에도 제 채널을 통해서 도움되는 정보, 돈 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